경매 법정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 정말 짜릿하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흥분은 아주 잠시만 접어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끝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땅 하고 울리는 출발 신호탄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 마음가짐 딱 장착하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 단계씩 제대로 밟아 나가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명확한 플레이북을 준비했습니다. 경매 낙찰자에서 흔들림 없는 공식적인 소유주가 되기까지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모든 과정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낙찰됐다는 그 기쁨, 그 짜릿함은 이제 잠시 뒤로 하고 아주 냉철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왜냐고요? 2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나중에 생길지 모를 위험을 막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낙찰받은 바로 그날 법원 문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꼭 해야 할 첫 번째 임무가 있습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투자를 지키는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낙찰과 동시에 여러분의 법적 지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신분은 뭐랄까, 이전까지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이 사건의 모든 핵심 정보가 담긴 비밀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마스터키를 여러분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럼 이 마스터키로 뭘 해야 할까요? 목표는 명확하게 3가지입니다. 첫째, 혹시라도 내가 놓친 서류상 함정이 있나 없나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최종 점검. 둘째, 앞으로 있을 명도 협상을 부드럽게 풀기 위한 현재 점유자의 연락처 확보, 즉 정보 수집. 그리고 셋째, 나중에 혹시 모를 법적 다툼을 대비해서 임대차 계약서 같은 모든 증거 확보. 이 모든 게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치밀한 전략인 거죠. 자, 이제 낙찰 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딱 14일이에요. 저는 이 기간을 여러분의 투자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정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을 한번 그려볼게요. 낙찰 당일 기록 열람했죠? 그리고 약 7일 뒤에 법원에서 1차로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7일 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의 제기를 기다려야 비로소 매각 최종 확정이 되죠. 그리고 확정이 되고 나면 보통 1달 정도의 잔금 납부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전체 흐름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첫 7일 동안 낙찰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는 카드예요. 만약 낙찰 후에 사건 기록을 봤더니 이건 아니다 싶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카드를 써서 모든 걸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만약 서류 내용과 실제 부동산 상태가 완전 다른 것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매각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이유로는 어림도 없죠. 보증금은 그대로 날아갑니다. 이 권리는 후회를 위한 게 아니라 중대한 하자로부터 낙찰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최종 확정까지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나서부터 7일, 이 기간은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들이 잠깐만요, 이 매각에 이해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자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7일이 제발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죠. 이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드디어 매각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법적 검토가 끝나고 이제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권을 확정짓는 잔금 납부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길었던 이해제기 기간이 끝나고 매각이 최종 확정되면 드디어 법원에서 공식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바로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라는 서류죠.
이 서류를 딱 손에 쥐는 순간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 전략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했던 14일의 골든타임을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때 경락잔금 대출을 미리 다 알아보고 모든 서류 준비를 끝내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등기소 가서 등기 이전을 하기 전이라도 여러분이 은행에 잔금을 완납하는 바로 그 순간 법적으로 이 부동산은 완벽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놓치는 아주 중요한 위험 요소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거의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막판에 경매를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무서운 경매 취하 리스크입니다. 특히 갚아야 할 빚이 부동산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을 때 갑자기 채무자가 돈을 갚아버리고 경매 자체를 취소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속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잔금을 내서 소유권을 확정 짓는 것. 여러분이 잔금을 내는 그 순간 채권자는 더 이상 경매를 취하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짚어볼 건데요. 첫째는 혹시라도 잔금이 늦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둘째는 소유권을 완벽하게 내 손에 쥐기 위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법적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정해진 기한 안에 잔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숫자, 12%. 이게 바로 그 대가입니다. 무려 연 12%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피해야겠죠? 다행히 마지막 안전망은 있긴 합니다. 다음 경매가 열리기 3일 전까지는 지연이자랑 원금을 함께 내면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예외 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2등 입찰자, 즉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기한을 하루라도 놓치는 순간 모든 권리가 그 2등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안전망만 믿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입니다. 은행에 가서 잔금을 납부하시죠. 바로 그 순간 지체하지 말고 법원으로 가서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동시에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 명령이 대체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소유주를 위한 패스트트랙 같은 겁니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일반 명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니 비워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특권이죠. 이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딱 14일, 이 골든타임이야말로 여러분이 투자한 자산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확인하고 잔금 대출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부동산 소유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모든 절차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새로운 자산의 잠재된 진짜 가치를 어떻게 끌어내고 어떻게 키워나가시겠습니까? 그 즐거운 고민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